안녕하세요. 마흔 이후의 건강한 삶을 함께 고민하는 민유 선생님입니다. 나이가 마흔을 넘어서면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부쩍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혈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혈관도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는 합니다. 마흔이 지나면 혈관의 탄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딱딱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혈압을 재다 보면 오히려 걱정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52이 되신 이미란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란 씨는 최근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정용 혈압계를 들여놓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잴 때마다 숫자가 제각각이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날은 정상 범위였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수치가 훌쩍 올라가 있으니 내가 정말 고혈압인 건가? 이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닐까? 하고 매 순간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도 미란 씨처럼 혈압계 수치 앞에서 일희일비하셨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병원에 가서 잰 혈압과 집에서 잰 혈압이 달라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에만 서면 유독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분들 계시죠?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배기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높은데 병원에만 가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정상으로 나오는 가면고혈압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혈압은 환경과 심리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단 한 번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만으로 우리의 실제 혈관 건강을 모두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측정한 가정혈압 데이터는 단순히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 아주 중요한 예방의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꼼꼼히 기록한 혈압 일기는 주치의가 여러분의 실제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에서 측정한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처방받은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치료에 대한 모든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혈압이 수축기 130, 이완기 100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목식구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적색 신호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건강정보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교육용 자료일 뿐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방금 혈압을 쟀을 때는 145가 나왔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시 숨을 고르고 10분 뒤에 다시 재니 신기하게도 120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이것은 혈압계 기계가 망가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측정 습관들이 어떻게 혈압 수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시간으로 반응한 결과이거나 측정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10분 사이에 혈압이 20 이상 널뛰기를 하는 현상,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혈관은 고정된 파이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따라 쉴 새 없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마흔을 넘어서면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혈압계를 그토록 변덕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혹은 가벼운 집안일을 마치자마자 혈압계부터 찾는 습관입니다. 아까 좀 움직였으니 지금 재면 높게 나오겠지 하면서도 성급하게 커플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빠르게 걸어온 직후에는 우리 심장이 온몸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 바쁘게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한 5분, 몸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 없는 측정은 결국 우리 몸의 일시적인 활동 상태를 고혈압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 전 30분 이내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담배 한 개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혈압을 재는 것이 일상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위해 피는 더 강한 압력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수치는 실제 내 혈압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혈압을 재기 전 최소 30분 동안은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흡연을 멀리해 주셔야 혈관의 진짜 민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앉는 자세와 커프의 높이에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거나 식탁 의자에 앉아 무심코 다리를 꼬고 혈압을 재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리를 꼬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혈압 수치는 2에서 8mm 머큐리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등을 받쳐주지 않는 의자에 앉으면 척추를 지탱하기 위해 등 근육이 긴장하면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커프를 감은 팔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커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몰려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낮게 나옵니다. 심장과 팔의 높이를 평행하게 맞춰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옷차림과 커프의 크기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두꺼운 니트나 스웨터를 입은 채로 그 위에 커프를 무리하게 감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그 소매가 어깨와 팔뚝을 꽉 조이기도 합니다. 이는 피가 흐르는 길을 인위적으로 막아 수치를 왜곡시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맨살이나 아주 얇은 옷 한 장 위에 커프를 감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본인의 팔뚝 굵기에 맞지 않는 너무 작은 커프를 억지로 사용하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변을 참은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미루고 혈압부터 재고 가야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방광이 가득 차면 우리 몸은 이를 일종의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이 자극받으면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수축기 혈압이 무려 10에서 13mm 머큐리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5가지 실수만 바로잡아도 매일 아침 우리를 가슴 졸이게 했던 수치의 변덕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정 혈압 측정은 내 몸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잰 수치가 며칠 동안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복용 중인 혈압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 조절을 포함한 모든 의학적 진단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정된 상태에서 올바르게 측정을 했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180, 이완기 혈압이 120을 넘어서고 여기에 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이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믹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 방송의 정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안내일 뿐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던 작은 습관들이 혈압계의 숫자를 어떻게 흔들고 있었는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를 없애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측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의학적 기준에 맞춘 정확한 4단계 표준 측정법과 함께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스마트한 혈압 일기 작성법에 대해 아주 쉽고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아끼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학계가 공인한 가장 표준적인 혈압 측정법,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우고 쉬는 준비 과정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변을 참는 것만으로도 혈압 수치가 크게 널뛰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우리 몸은 이를 일종의 신체적 스트레스이자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고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축기 혈압이 평소보다 무려 10에서 13mm 머큐리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계 전원을 켜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방광을 편안하게 비운 뒤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최소 5분간 온몸의 긴장을 푸셔야 합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대신 눈을 지그시 감고 깊고 차분하게 호흡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혈관의 진짜 민낯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측정 전 30분 안에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카페인과 니코틴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혈압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움직임 역시 몸에 흥분 반응을 남길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자세 잡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이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거나 등받이가 없는 식탁 의자에 대충 걸터 앉거나 혹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혈압을 재곤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의 핵심은 척추와 몸의 근육을 편안하게 지탱하는 데 있습니다. 등을 받쳐주지 않는 의자에 앉으면 척추를 지탱하기 위해 등 근육이 긴장하면서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숙이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양발은 절대 꼬지 않은 채 바닥에 평평하게 대야 합니다. 다리를 꼬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수축기 혈압이 2에서 8mm 머큐리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팔의 높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계를 놓은 테이블에 팔을 올렸을 때 커프를 감은 팔꿈치의 높이가 자신의 심장 높이와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식탁이 너무 낮아 팔이 심장보다 아래로 처진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아래로 쏠려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팔이 심장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책이나 단단한 쿠션을 팔 아래에 받쳐서 높이를 평행하게 맞춰주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잡았다면 세 번째 단계인 커프 착용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커프는 혈압계에 바람을 불어넣는 띠를 말하는데 이를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 수치의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두꺼운 니트나 재킷을 입은 채 그 위에 커프를 무리하게 감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소매를 위로 걸어 올렸을 때 그 말려 올라간 소매가 팔뚝을 꽉 조이기도 합니다. 이는 혈관을 압박하여 피가 흐르는 길을 인위적으로 막는 행동으로 수치를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맨살에 커프를 직접 감거나 아주 얇은 셔츠 한 장 정도만 입은 상태에서 감는 것입니다. 커프를 감는 위치는 팔꿈치가 안쪽으로 접히는 선에서 위로 약 5cm에서 2cm 정도 떨어진 곳이 적당합니다. 손가락을 대보았을 때 2마디 정도 위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 위치에 커프를 두르되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공기가 들어갈 때 헛돌아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수치가 높게 나오고 반대로 터질 것처럼 꽉 조여 감으면 처음부터 혈관을 압박해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커프를 감고 나서 손가락 2개를 밀어 넣었을 때 뻑뻑하지만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의 밀착감이 가장 알맞습니다. 또한 커프에서 나오는 에어호스트,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의 정중앙을 지나 손바닥을 향해 곧게 내려오도록 방향을 맞춰주셔야 내부 센서가 맥박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실제 측정과 기록의 순간입니다. 혈압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기계가 우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옆 사람과 말을 나누거나 몸을 움짝거리면 성대와 가슴 근육이 긴장하고 자율신경계가 반응하여 혈압이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호흡을 억지로 참지 마시고 평소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며 기계가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에 첫 번째 수치가 나타나면 즉시 메모진 수첩에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1분에서 2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한 뒤 동일한 자세로 한 번 더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측정할 때는 기계가 조여오는 압박감이나 잘 나와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어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 2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한 값의 평균을 내어 그날의 최종 혈압으로 삼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4단계 측정법을 하루 중 언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기준은 매일 아침과 저녁, 각각 고정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재는 것입니다. 아침 측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화장실에 다녀와 방광을 비운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나서 측정합니다. 이때 핵심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고혈압 약을 포함한 약물을 복용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 약을 먹고 나면 약효로 인해 혈압이 강제로 내려가므로 약이 몸속에서 거의 빠져나간 상태인 이른 아침에 근본적인 혈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녁 측정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변을 본 뒤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고정된 시간표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는 습관은 혈압의 하루 변동 흐름을 읽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쌓인 기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소중한 혈압 일기가 됩니다. 많은 분이 혈압 일기를 숙제 검사 맞듯이 억지로 적거나 귀찮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 내려간 한 달 동안의 기록은 주치의에게 매우 정교한 기상도와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단 한 번 측정하는 혈압은
그날의 병원 방문 긴장감이나 컨디션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일상의 맥락 속에서 규칙적으로 재어온 가정 혈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의 날짜와 시간,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꼼꼼히 적어두십시오. 만약 유독 잠을 설쳤다거나 전날 짠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 있다면 비고란에 짧은 메모를 덧붙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기록은 주치의가 여러분의 실제 혈관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적절한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안전 약속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자세로 정성껏 측정한 혈압 수치가 며칠 연속으로 정상 범위로 낮게 나왔다고 해서 복용 중인 혈압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수치만을 떨어뜨리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방패입니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처방된 약이 몸속에서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뿐 고혈압이라는 질병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 조절에 관한 모든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정성껏 작성한 혈압 일기를 지참하고 담당 전문의와 깊이 상의한 뒤에 안전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몸의 적색 신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치솟거나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극심한 두통, 가슴을 쥐어짜거나 짓누르는 듯한 흉통, 숨을 쉬기 힘든 호흡곤란, 혹은 몸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역구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잠시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나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나누는 모든 정보는 일상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교육용일 뿐 전문적인 진료나 응급처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몸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고단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4단계 측정법으로 혈압을 재고 일기를 쓰는 작은 습관은 매일 아침과 저녁 단 10분 동안 온전히 내 몸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심한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칸 한 칸 채워지는 혈압 일기 속에서 내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거치고 내 혈관을 주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든든한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나갈 혈관 건강의 지도가 더 활기차고 편안한 내일을 향하는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나를 보살피는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